아, 대졸 여자랑 고졸 남자. 근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많이들 하나 좋아하는 남자가 고졸이고 실업계 나오는데 만나면 잘 만날 수도 있을까? 근데 뭐 그 고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가 문제죠. 연애는 그렇다 치는데 결혼까지 생각해보면 나는 직업이 교사이고 그는 아버지 사업을 돕는 중. 아, 사업하면 뭐 인정해야죠. 아, 사업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뭐죠?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고졸이 생각하는 고졸이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진짜 적극적으로 안 가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있어서 안 가는 고졸.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안 가는 고졸인데 이 경우에 사업 같은 거 하려고 고졸이면은 괜찮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은 공부한 다음에 중퇴해 버리는데 그냥 안 갔으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아무리 입시가 뭐 허황됐다 하더라도 이래서 그냥 중퇴라는 게 맞긴 한데 고졸은 약간 결과론적 의미고 혹시 대학 어디 중퇴한 건 없는지 물어봐야겠네요. 한번 붙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그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스 유의 긴요 이거 정상인들도 쓰는 단어. 정상인들도 쓰는 단어. 다른 사이트에서 간수 유의 기엔교라고 교사가 전문직에 어 그런 직업에 포함된다는 글을 보고서 되게 황당한데 이게 흔히 쓰는 말이야. 음 근데 흔히 쓰진 않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이런 직업군들이 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오히려 여기 들어갔다 하면은 되게 조금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또 남자분들도 이런 분들과 남자분들이 솔직히 이런 분들 만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였죠. 수지 사람들 버튼 학군 최고 신분 당선 서울 적금속 최고 경작 성폭력 대장 아파트가 그렇게 무시하던 구성남 삼성역 프레스티아한테 가격 밀리거나 비슷함. 부동산은 가격이 말한다. 맞는 말이긴 하죠. 수지 학군 최고 신분 당선 적금속 서울 적금속 최고 구성남 무시를 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역전된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뭐 대장 동네, 대장 아파트에서 대장들이 바뀐 거죠. 근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게 근데 오히려 이런 점이 재건축하는 데는 더 유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그 의지가 생기는 게 대부분 다른 동네에 밀렸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결집을 하더라고요. 결집하고 나면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 밀리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경각심을 준다는 측면에서 뭐 좋다고 보여져요. 수지분들. 예전에 수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좋은 동네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하방이 받쳐준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G70 올힐 드라이브 G70 사륜대 G70 제네시스 G70 사륜대 vs 벤츠 CLA 250 옵션해서 5천만 원이고요. 이건 6,300만 원이다. G70 유지보수 괜찮냐? 유지보수는 괜찮지만 그 유지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G70도 그렇게 싸진 않기 때문에 옵션을 해서 5천대. 근데 저는 사실 벤츠 CLA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게 어쨌든 G70은 이제 단종되잖아요. 단종되는 모델을 사는 거랑 계속해서 CLA는 100년 지나도 나올 수도 있어요. CLA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 차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차 타는 게 오히려 나중에 수선받기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모델 체인지마다 부분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언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언급되는 차를 사라. 그러니까 단종되는 모델은 새로 사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래 타실 것 같으니까 5천만 원
정도 넣는다고 하시면 더 웃긴 게 나랑 데이트 저는 서울이고 30초 직장인이에요. 사진보다 실물에 자신 있고 외모는 깔끔하다 선하다고 많이 듣고 두루두루 문하네요. 성격은 상대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취미는 운동이에요. 한 가지 바란 점 피부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까지 사시면 좋겠고 일단 만나봐요 라고 하니까 댓글에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고 일단 만나보자 열려있으신 듯 장난치는 것도 근데 제가 볼 때 남자인 것 같고 남자분이신 것 같고 분이신 것 같고 솔직히 근데 사진보다 실물에 자신 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다 그게 왜냐면 사진이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실물도 중요하지만 사진이 잘 나오는 사진이 그러니까 적당한 사진이 잘 나오는 인물이 실제 인물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메라 그 빨이 안 듣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롱런 하지 못하는 이유도 실제 이쁜 거랑 사진으로 잘 보았을 때 멋진 거랑 틀리긴 하지만 그 사진에서 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 꾸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사진보다 실물에 자신 있는 남자분이신데 일단 만나봐요. 뭐야 일단 만나봐요. 이렇게 안 만나죠. 총선까지 어떻게든 부양책 쓰고 그 뒤로는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총선이 지금 빅 이벤트인데 다들 특히나 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총선을 되게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각종 이슈로 국회에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총선이 빅 이벤트인데 생각보다 총선 이전에 다 해결이 되고 총선 이후에는 별게 없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부동산 또한 사람들이 총선 이후에 뭐 무조건 산다 이건 변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총선은 변명이고 물론 빅 이벤트인 건 맞지만 총선 변명이고 이제 사실 분들은 특히 부동산은 이미 지금부터 사모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버티자 이거죠. 총선이 어떻게 되는 거에 버티자는 거고 내년에 생각보다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그 대선 총선이 많이 몰려 있어요. 내년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혼란스럽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은 없긴 해요. 그냥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은 현재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솔직히 내일 고금리가 풀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유럽은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고 지금 미국만 버티고 있는데 고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건 맞지만 전 세계가 다 금리 하락하는데 자기 혼자 버틸 만큼 그렇게 많이 돈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엄청난 재무적자를 감당하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어쨌든 미국 경제가 괜찮으니까 다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코노미스트가 금융시장의 공포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는데 투자자들은 고금리라는 장기적인 현실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T.S. 엘리엇에 따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주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9월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주식을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28년 이후 9월을 제외한 미국 S&P 500 지수의 월간 수익과 손실 비율은 약 60대 40이었는데 하지만 가을 추위가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9월 들어 지수는 55% 하락하면서 몇 주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달력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에 쭉쭉 내려가면은 가을에는 원래 약세장이 시작되죠. 한국도 그렇고 추석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S&P 500 지수가 이렇게 조금씩 아무리 가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금리에 대해 최근 금리 하락이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의 하락이 그 고금리를 버텨야 된다는 공포가 들어온 거죠. S&P 지수와 10년 만기 국채가 참 국채가 수익률 올라서 모든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두 지수 간의 수익률 격차가 닷컴 버블 이후 최저치인 1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닷컴 버블 1990년대 이후 최저치인 1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은 투자자들이 기본 수익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이러한 수익이 실망스러운 위험을 고려한 추가 수익을 거의 요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성장은 견고하지만 경기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익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면 더욱 이상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채가 워낙
국채와 주식 시장의 가격이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국채 시장으로 몰렸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려면 정말 AI 같은 신기술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는 한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두 지술 간의 수익률 격차.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모든 것을 뭐 빨아들이고 있다. 모든 돈의 흐름을. 한국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신기술이 필요한데, 신기술이 사실 쉽지 않고, 신기술을 상업하는 건 더 쉽지 않고요. 더욱 이상한 결론이 돼.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30년 만에 온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작가들의 파업이 끝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이 TV 시대에 끝났고 AI 시대가 들어왔다는데, 스튜디오와 스트리머는 TV 프로그램의 주문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축소는 해야죠. 제약 중인 신규 프로그램 수 감소, 프로그램 갱신에 대한 높은 기준, 엘리트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풍성한 급여. 이번 주 스튜디머들이 5개월간의 파업을 끝내고 체결한 노동협약은 할리우드에서 이미 1년 동안 진행해온 감원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증가와 틴셀타운의 탤런트를 위한 일자리 기회를 포함했던 지난 10년간의 TV 전성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V 전성기의 끝이죠. 뭐 요즘에야 다 워낙 또 스트리밍, 넷플릭스를 보니까요. 보시면은 주요 스트리머의 스크립트 TV 시즌 우하향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KT나 그 한국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그 박스, 셋업 박스로 해가지고 주문형. 이제 VOD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파업 이후에 왔다 갔다 했는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흥행을 좀 성공하면서 잘 됐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 구독자랑 좀 달라서, 결국에 스트리밍 TV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새 에피소드는 언제 볼 수 있냐. 이게 다 미뤄졌었는데 이제 나오겠죠, 슬슬.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은, 기업에게는 절망적인 경제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합병, 합작 투자, 번들 등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TV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는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근데 이제 사람의 작가를 완전히 교체하지 못하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이 되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 요 애플 TV 같은 경우에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넷플릭스가 역시나 가장 그 왕좌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 재능을 위해 쌓아서 가치가 있었나요? 결국 5개월간의 파업 시위가 남긴 건 결국에는 약간 AI 시대의 뭐 도래를 어느 정도 늦추었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AI가 이제 성능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면서 결국에 작가분들이 많이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작가분들의 의견을 거의 다 들어줬어요. 어쨌든간 파라마운트나 디즈니 같은 CEO 분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스토리텔링을 쓰고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데, 그 시간이 단축된 것만큼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파업이 완결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 기업들에게 부담은 증가되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로 통폐합하라 하는데 통폐합하진 않겠죠.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통폐합한다면 당연히 뭐 디즈니 같은 데에서 미래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경쟁은 지속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그 OTT 서비스가 많은데 당분간은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왜 그러니까 안 사는 거임 하니까 못 사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댓글에 못 사.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안 산다는 자신의 뭐랄까요, 거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뭐 안 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사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은 구매에 손이 뻗기 마련인데 언제 뻗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뻗느냐,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죠. 언제 손을 뻗느냐. 결국에는 생각보다 부동산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고가 완전 초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초고가 막 천억 하던 집들은 좀 하락했지만 이제 일반의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그러니까 완전 너무 허무맹랑한 초고택 주택을 빼고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솔직히 이제부터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공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금리 하락이 온다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을 무조건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에 계속 안 사 이렇게 하는 거겠죠. 한국 가계부채는 문제없다.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이라 은행이 담보잡은 부동산 가치만 보전하면 서로 가계부채가 터져도 개인이 감당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그게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터지는 결과가 나오질 않음. 그리고 경제청을 알면 알 텐데 빚쟁이들이 내는 이자도 소비다. 가계부채 3,500조 4%만 잡아도 한 해 140조가 이자 수익으로 금융권으로 넘어가서 재투자가 되는 거임. 이들도 아는 걸 정부나 금융권에서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건 좀 웃기네. 부동산 우선 이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틀린 말은 아니고 그리고 부채 대여 부동산이 부동산 관련인 건 맞죠. 은행이 잡은 부동산 가치만 보존하면 서로 가계 부채가 터져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어서 마무리가 된다. 부동산 가치만 보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올라간 부동산만큼 은행이 담보 잡은 부동산이 어차피 은행이 그러니까 잡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억지로 내리지 않을 거라 이 말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이자도 소비다. 이자도 이제 이익이다. 이자 수익이라고 봐야죠 금융권으로. 그러니까 이자도 소비다. 그러니까 이자가 뭐 어디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계부채 3,500조 4%만 잡아도 하나에 140조. 그러니까 사실 이자 수익이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기보다는 개인에게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낫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하긴 한데 금리가 그냥 망했다 버리는 건지 금융권에서 모를 걸 생각한 건지 그렇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간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는 문제없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라고 보죠. 부동산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뭐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가계부채 때문에 부동산이 문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1번 공급 문제하고 2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계부채는 사실 뭐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라도 뭐 금리 낮추면 그만인 거거든요. 화폐 현상이기 때문에. 동탄 곧 거품 꺼질 듯 한화 시스템 분이신데 GTX A 시운전해 보니 수석까지만 30분 걸릴 예정. 수석까지만 30분 좀 멀긴 한데 삼성까지 35분 잡으면 역세권사라도 도어투도 1시간 걸리겠네요. 수소에서 삼성 GTX A가 일단은 거치는 역이 좀 많은가 본데 수석까지 30분은 조금 많이 걸리긴 하네요. 30분이라는 게 꽤 걸리는 거거든요. 이 지하철로 30분이라는 게. 최근에 GTX-A 논쟁이 많더라고요. GTX-A 논쟁. 제 생각에는 GTX가 근데 삼성역에도 뚫고 있긴 하던데 GTX 공사로 삼성까지 35분. 그냥 수서 찍고 삼성까지 오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GTX가 생각보다 기대 이하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동탄 집값이 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GTX랑 동탄 집값이랑 따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GTX가 생각보다 기대 이하인 건 사실이고 동탄 집값이 무너진다기보다는 동탄 집값은 또 따로 그냥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탄에서 생각보다 차 타고 강남 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잘만 타면. 그리고 저쪽 동부간선으로 타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ISFJ 남자 만나고 싶다. INFJ인데 내가 또 호감 있으면 ISFJ시더라고.
호감이 있어 ISFJ시더라. 호감이 있으면 근데 뭐 그러면 만나면 되는 게 아닐까요? ISFJ랑 INFJ 하나 차인데 이렇게 다른가요? SN, ISFJ 특징이 뭐죠? ISFJ 요즘엔 MBTI로 그 상대방을 정하는 게 되게 또 유행이 아니라 그 클래식이 되어서 클래식이라는 게 고전처럼 되어서 근데 INFJ 분이 ISFJ랑 잘 만나는 게 좀 희한하긴 하네요. N과 S가 뭔가 잘 어울리는가 봐요. N과 S 뭐 그럴 수 있죠. N이 뭔가 조금 뭐 냉철한 이미지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서운한데 말하긴 쪼잔해서 여기에 털어놨는데 이모티콘 살까? 이거 귀엽다 해서 이모티콘 몇 번 선물해줬어. 얼마 안 하고 계속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나온겨. 근데 그거 본인이 사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도 갖고 싶다 사야지 했는데 결제가 안 돼. 올인한데 나도 갖고 싶다 했더니 너도 하나 사. 안 되면 내일 해봐. 원래 쓰던 결제상 해도 안 돼. 새로 등록해봐. 이건 좀 쪼잔하긴 하다. 한번 눈치채고 선물해주는 게 예. 너도 사라. 별별 사람들이 다 있네. 이런 선물해주면 될 것을. 근데 솔직히 쪼잔하긴 하네. 3,000원 아닌가요? 3,000원, 2,500원, 3,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그럴라오니까. 이모티콘 때문에. 근데 이모티콘이 그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모티콘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모티콘을 근데 선물 안 하는 사람? 선물 안 했을라나? 왜 한 번도 근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선물 안 해줬지? 원래 해주지 않나요? 뭐 귀여우니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뉴욕 캘리포니아의 소득이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대단한 그 방향성이죠. 근데 이제 금리를 버틸 수 없다는 거죠. 뉴욕의 개인 소득은 1.6% 감소했습니다. 1979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 소득 추정치가 수정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 말을 하면은 22년에 워낙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낮아진 거라 볼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고금리가 역방향으로 틀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블룸버그가 집중하고 있네요. 세 주 모두에서 뉴욕,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뉴욕의 감소폭은 미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전에 유권자가 많은 대규모 주에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던 수정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은 작년에 각각 개인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세주, 일리노이, 시카고에 있는 곳이죠. 세주 모두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뉴욕의 하락폭은 미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수정 경제 분석국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는 미국도 소득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총가치도 GDP도 이제 약간 작년의 증가율보다는 작년 증가율에 약간씩 이제 9월 달부터는 약간씩 이제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개인 소득이 감소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고금리를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라는 징표로 사용될 것 같아요. 개인 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사실 좀 큰 의미이긴 하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죠. 당연히 개인 소득이 감소하고 그리고 심리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결국에는 이제 블룸버그는 계속해서 금리를 하락시키라고 연이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내년 초에 금리가 하락하는 게 베스트긴 하고요. 내년 후반기에는 100% 금리 하락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 보면 되니까 얼마나 하이어 앤 롱거 지금 하이어 앤 롱거라는 전략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하이어 앤 롱거 이 고금리를 장기간 지속한다라는 전략인데 지금 미 연준의 전략이 아마 수정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권자 이야기라는 거 보면 미국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못 버틴다라고 블룸버그는 배팅한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신부감으로 하위 중견기업 vs 9급. 이거 진짜 애매한 진짜 빅매치네요. 생각보다 빅매치인 게
생각보다 또 그 직업은 이제 비등비등하다 생각해요. 여기서 오히려 사람에 따라 달릴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구급 공무원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요. 인기가 많은 건 좋은데 최근에 그리고 인기가 조금 낮아진 것도 있고 하위 중견이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그 말은 하위 중견 기업이 생각보다 매우 괜찮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중견기업 주변에 중견기업 좀 잘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하위 중견기업이 공무원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무슨 뭐 흔히들 말하듯 무슨 뭐 구조조정에 공포에 떨지 않고 아주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직업적 안정성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사람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정말 애매한데 이건 정말 애매하네. 저 같으면 하위 중견을 하겠어요. 중견 기업이 되게 좋아요. 그냥 공무원보다 일은 한 10분의 1로 하면서 공무원보다 2배 받을 수 있는 게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근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중견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아름아름 들어가는 만큼 그냥 이제 생각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결국에 외모가 중요해. 나이 먹고 정신 차려 보려는데 왜 정신이 안 차려지? 외모란 무엇일까? 근데 생각보다 외모가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아요. 외모라는 게 근데 제 냉정히 말하면 타고나는 거 20% 사실 가꾸는 거 80%라 봐요. 진짜거든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약간 가꾸는 게 힘들잖아요. 가꾸는 게 힘드니까 타고나는 거에 다 그 공을 돌려버리는데 사실 외모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도 나이 먹고 그러니까 관리가 나에 비해 관리 잘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가꾸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가꾸면 자신이 타고나는 거가 약간 비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가꾸는 게 80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뭐 피부과를 가든지 아니면은 옷을 잘 입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꾸며야 되죠. 꾸며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좀 티 안 나게 꾸미는 게 비싸고 어려운데 꾸며야 함. 비싸고 어렵다. 그래도 비싸고 어렵더라도 꾸미는 게 낫죠.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 본인만의 선 확실하고 바람철 담비가 아무 여지 안 주는. 근데 이런 게 중요한가요? 근데 어떤 분은 연락 패턴이라고 하는데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 바쁜 남자겠죠. 바쁜 사람. 바쁜 사람들이 유혹하면은 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바쁜 사람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주변을 봐도 바쁘면 대체적으로 그 유혹이 다가올 시간이 없죠. 마찬가지로 일하는 사람이 노는 유혹, 그냥 노는 거.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만난다기보다는 딴짓을 안 하려면 바쁜 게 최고긴 해요. 어렸죠? 딴짓을 안 하려면 바쁜 게 최고다.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쁜 사람 만나는 게 정답이네요. 물론 뭐 바쁜 사람은 또 거기 가면은 그때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터져 나오겠지만 일단 바쁜 사람이 베스트. 부동산 거품은 정말 터지는 걸까? 이제는 카페나 커뮤에서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정말 총선 전후든 뭐든 터질 거라 생각해. 내가 동의하는 부분은 정권 초에 떨어질 거는 냅뒀어야 됐는데 50년 주담대에 세금 투입해서 살리는 전 정권 실을 책임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준 거지. 지금 금리부터 올려야 하는데 인디언 규제식으로 안 터지기를 바라면서 억지로 잡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인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왜 모를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터진 거품이 얇은 거품이 있겠죠. 아주 얇아요. 근데 예전같이 큰 거품은 없고 얇은 거품이 있어서 거품이 터지더라도 얇게 터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완만한 우상향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50년 주담대에 세금 투입해서 살리는 그러니까 살리패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이거를 급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생각하고 내년에 한국 총선이 아니라 미국 대선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기를 당연히 어느 정도 부양시키겠죠.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대선 기간 때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재선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쓸 거기 때문에 내년 후반까지만 버티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전에 뭔가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좀 안타깝지만 시장의 혼란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되네요. 부동산은 앞으로 한동안 큰 상승과 하락이 없을 듯. 나는 상승론자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매도가 실거래가 차이를 보면 21년, 22년 고점 금액은 한동안 꿈꿀 수 없는 금액임. 근데 생각보다 빨리 뚫릴 수 있어요. 전고점 돌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횡보뿐. 하락은 큰 하락. 10년 전 금액 원하는 사람들 꿈깨 시길 또 없는 이유는 이미 고점 대비 대응 마이너스 40%는 찍었었음.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 근처로 갈지언정 하락론자가 원하는 폭락은 절대 불가함. 부동산 다녀보면 아직도 저점 금액 매수 얘기지 않은 놈처럼 매도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매도가가 분위기 타서 높게 잡혀있는데 아무도 매수하지 않음. 기다리면 아쉬운 사람들은 낮출 수밖에 없음. 어느 정도 선에선 잡는 거 추천. 지금 호가엔 절대 X. 결혼식에 다가오는 현금 부족한 사람들은 적당히 정부가 지원할 때 사는 게 맞고, 시간적 여유가 길게 있는 사람들은 길할 때가 사는 것도 맞음. 대신 이 경우엔 대출이 온갖 규제에 걸릴 수 있으니 현금 잘 준비하고, 폭락론자는 꿈깨길 바람. 일본 겨울 경제 시기에도 부동산 고점 대비 반토막이었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한 게. 그러니까 일본 버블도 그렇게 무너졌었는데 반토막에서 다시 올라왔으니 한국도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게 끝이다 라는 건 것 같아요. 10억 하던 아파트를 삼수하게 주축할 수는 없음. 이미 그만큼 화폐 가치로 달라진 걸 인지하지만 급등론자도 마찬가지로 꿈 깨자. 큰 상승과 큰 하락. 근데 이제 모르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금리로 억지로 눌러놓은 거란 말이에요. 현재 집값은 금리로 억지로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뭐든지 억지로 눌러놓으면 그 에너지가 방향이 어디론가 튀기는 해요. 그게 위든 아래든. 근데 집값을 금리로 억지로 낮춰놓아서 이제 삼성전자니 뭐니 증권에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증권을 잘 믿지 않아요. 동아시아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갈 텐데, 금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미국 마음이지 한국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실상 갑자기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5분 뒤라도 금리 0% 우리 미국 국채 박앤 세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날로 다시 한번 2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눌려있는 것도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억지로 눌려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만약 찾아간다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인구 감소와 부동산 상관관계, 이 문제는 일본에 빗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를 보면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 특히 젊은 인구 감소, 고급 일자리 감소, 이 현상이 일어난 지 꽤 됐는데 한국의 미래 현상 이미 부산에서 이미 10년 이상 선 진행됐다. 이 상황에서 해운대 수영구, 기장 명지 등의 시세를 보면 강남 등 상급지, 경기도 신도시들과 기타 지역 간의 미래가 인구 감소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예측해볼 수 있다고 봄. 그러니까 해운대 빼고 부산이 다른 데는 많이 조금 내려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산광역시다. 특히 젊은 인구, 부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었죠. 그리고 고급 일자리는 서울로 다 가고, 부산에서 강남 등 상급지, 경기 신도시,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올라가는 곳은 강남 등 상급지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도와 신도시들과 기타 지역 간의 미래는 이제 외곽처럼 조금 부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침체된 지역처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 이론 좀 희한하긴 하네요. 이론은 신기하긴 하다. 어쨌든 부산이 뭘로 유명했냐면 젊은 인구 유출로 유명했었죠. 인구분들이 똑똑하면 서울 가고 다시 안 들어오는 그 특성에 있어서 부산 분들이 많이 이제 내려갔다. 근데 부산은 또 여행지로 다시 대박을 치면서 올라왔는데, 특히 해운대 중심으로 다시 올라왔죠. 해운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보여줘요. 근데 이제 부산은 그래도 부산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죠. 결국 이분은 인구 감소가 오더라도 부산처럼 해운대는 계속 올라가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도 부산처럼 해운대가 근데 많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들도 내려가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결정사 어떤가? 20대 후입니다. 오늘 듀오에서 연락와서 연휴 할인으로 100에 해준다는데 보통 결정사 가격이 얼마죠? 300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까지 방문 상담 와달라고 하는데 해보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 결정사들은 약간 어플 만남처럼 되게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말을 들어보니까 결혼해줘. 근데 이제 그 솔직히 자기 수준에 따라 만나게 주는 건데 우선은 최근에 이제 결정사를 그냥 하나의 풀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많은데 우선은 이제 거기서 근데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충돌이 생기는 거지. 생각보다 사람들 풀이 많아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만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또 잘 생각보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은 없다. 제가 직접 궁금해서 이리저리 직접 물어본 결과 그렇다 하더라고요. 결혼녀 포기한 여성분이신데 문득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셨구나. 그러면 결혼해야죠. 흑수저라 담담하게 포기했거든. 이건 아닌데 흑수저라 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찍히는데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뭔가 있으신가 보죠. 30대 중반이랑 많이 늦은 거 아닌데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보다 그럼 사세요. 살면서 다 가질 수 없겠죠. 다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이 뭐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 가장 베스트다. 그러니까 괜히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데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 되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은 어떻게든 되는 게 뭐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다음에 대충 버티면 되는 거죠. 실제로 존버라는 게 결혼 이꼴 존버다. 왜냐? 그냥 버티면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뭐 인생 생각보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버티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버티시길 바랍니다. 결혼하고. 공군학사장교.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대신 작성합니다. 현재 친구는 고졸 공기업 입사하고 27살입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며 정년까지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직렬에 달라서 지금 승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공군 학사장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현직 제함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야 글을 씁니다. 현재 공사나 여러 군인들이 전역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진급을 높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학사장교는 어디까지 진급하는 것이 평균이지. 공군이요. 공군 학사장교 소령이 평균이긴 해요. 근데 공군은 그 진급 티오가 적은 대신 대한항공 같은 데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데 학사장교에 붙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군이 약간 월급은 어떤지 월급은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공군은 생각보다 월급이 되게 괜찮아요. 추천 여분이 사견 추천해 드리는데 근데 공군 학사장교가 일단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공군이 그 10년 전 9년 전에 그 성적을 폐지할 때 지금은 공군이 성적이 완화됐거든요. 예전 성적 폐지할 때 공군 병사 평균 수준이 한 중앙대 정도 됐어요. 엄청 높은 거죠. 평균이 중앙대니까 가면은 대부분 다 병사보다는 잘 나야 된다니까 학사장교도 그 당시에 당연히 병사보다 좀 낫죠. 학사장교 그 당시에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학사장교 분들 평균의 그 수준들이 그 당시 항공대 정도 됐었어요. 항공대 정도. 항공대가 근데 요즘 많이 조금 희석됐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한 그 시립대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되기가 어려워요. 시험이 좀 어려워요. 시험 자체가 짜잘한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공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군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공군에서 모든 보직이 뭐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군무원도 조금 세요. 공군들 자체가 그거 시험만 합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봐요. 뜬금없이 귀여운데 남자친구가 싸울 때나 자기 집 가버림. 자기가 싸우면 우리 집에 내려주고 집 가버림. 내려주고 집 가버린데 가버림. 우리 집에서 싸우면 그냥 집 가버림. 가장 싫어함. 같이 있어봤자 감정적이지 않게나 본인이 잘하지 않음. 피한다. 회피다. 버림받는 기분이고 우리가 이대로 끝난다는 느낌 받음. 이거 어떻게 근데 뭐 나쁘다기보다는 집 가버린다는 게
아 웃겨. 집 가버린다는 게 웃긴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집 갈 일을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오히려 저는 그 나름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남자친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누구도 집을 그냥 가는 일은 없겠죠. 잘 그렇게 긴 거리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애초에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1번 애초에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두 번째로 싸우게 된다면 빨리 해결해서 집을 안 가게 만든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 가버린다는 거에 문제를 두지 말고 싸울 때마다 여기에 문제를 넣어서 싸우는 걸 없애야죠. 남자가 진짜 좋아하고 마음이 깊으면 그 여자한테 관심도 많고 일일이 다가가지. 전혀 아니요. 아니면 성향 차이도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라던가. 지금 남친이 그런데 너무 선호하고 지쳐서 헤어지고 싶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깊으면 그 여자한테 관심도 많고 일일이 다 기억한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일일이 다 기억한다? 일일이 다 기억하면 아니 그건 뭐 섭고시 보는 거 아니야? 섭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성향 차이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그때그때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그때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지쳐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조금 이제 이거 말고 뭐 다른 일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그 뭐 의가 상한 것 같고, 잘 해결해가지고 다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다 기억한다. 근데 중요한 사건들을 다 기억하겠는데 일일이 다 기억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밖에 없겠죠, 사실. 자기 스스로도 가끔씩 키 어디다 냈는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 또한 어떻게 상대방이 다 기억해 줄 수 있겠어요. 남자 승무원 만나본 사람들, 현 썸남이 대형 항공사 승무원인데 승무원은 처음이라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서 물어봄. 참고로 나 결혼 정년기고 썸남 치고는 괜찮은 편이야. 남자 승무원, 전 남승이라길래 남자 승려 막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 남자 승려 뭐 말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 승무원 어떻게 해봐야 되죠? 남자 승무원 남자 승무원이 한두 분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 한 여객기에. 뭐 남자 승무원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 생긴 게 뭔가 단정하게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 집안 본다면 결혼.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남자 승무원과 결혼해도 괜찮은가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베스트 댓글은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데 이분의 그 대답에는 시원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보통 정도다 이렇게 파악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뭐랄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오랫동안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좋은 건가? 오히려 좋을 수 있겠네요. 좋을 수 있다. 이거에 뭐 개의치 않으면, 오랫동안 나가는 게 개의치 않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되네요. 이번 주말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떤 일이 되나요? 수백만 명 사람들이 급여를 일단 진짜 받지 못해요. 미국은 정부 재정을 의회가 해주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면 진짜 돈 못 받죠. 9월 26일 미국 의원들이 워싱턴 DC로 돌아온 가운데 또다시 정부 셧다운이 임박했습니다. 연방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지만 의회는 아직 정부로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11월 17일까지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근데 뭐 셧다운은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셧다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병원은 운영돼요. 참고로 병원은 운영됨. 하지만 그 외에 공무원들은 진짜 월급 끊기거든요. 월급 끊김. 우편국 배달, 미국 우정국은 세금이 아닌 우표 서비스 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은 되고요. 경찰군인, 항공교통통제사, 공항에서 승객을 검색하는 교통안전국 직원들은 모두 계속 일하고 있지만 무급휴직,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다른 그냥 일반 공무원들은 강제 휴가를 간다고 보면 되죠. 근데 나중에 되면 또 다시 돌려주긴 해요. 이만한 보상을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하는데, 2018년 12월 22일부터 35일간 지속된 마지막 셧다운 이후 의회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는데 210만 명 중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그래도 3분의 1은 다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어쨌든간 그 나중에 돌려받는 거랑 막상 지금 돈이 안 들어오는 거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운영이 중단되고 지급 지연 그리고 일부 기능들은 진짜로 휴가 가버리는 거예요. 30일 동안. 환경보호구는 화학시설과 식수공급 업체 유해 폐기물을 취급하는 현장에 대한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검사 중단하고 뭐 이것저것 중단하는데 이미 법원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요. 어느 정도.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수록 교량이나 고속도로가 수리되지 않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뭐 그렇게 치명적인 일은 사실 없었고 장기적으로 연구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질병에 걸린 들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제 연구비 지원이 끊기니까요. 대출을 처리할 수 없어 중소기업청 잠재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등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금이나 연구비 그 선정 자체 업무가 중단되거든요. 거기에 약간 부담감이 있지. 생각보다 이 지방 공무원들이 꽤 많아요. 지방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연방이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들 꽤 많거든요. 이제 병원이랑 우체국 같은 거 우체국이랑 군인 그리고 필수 사회 서비스 시설 제외하고 꽤 많은데 이제 오히려 그때 2018년 당시에는 어떤 그 영향이 컸냐면 35일간 했거든요. 별 차이 없더라. 이게 커서 생각보다 공무원 그 미국 공무원들이 약간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셧다운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공무원 사회에 대한 또 언급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미국 분들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적대적이진 않더라고. 좀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당시 2018년 당시 제가 회상해 보면 그냥 별 차이 없더라. 이게 여론의 주된 관심사였죠. 변호사 최저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 랭킹이 좀 떨어지는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연봉 8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인가요? TV에서 로스쿨 관련 프로그램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월 600만 원은 기본으로 받는 편인가요? 그렇죠. 기본이 그렇다 봐야죠. 근데 이제 그렇죠. 세전 월 600을 평균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00도 있고 600도 있지만 근데 이제 생각보다 돈이 완전히 전부는 아닌 게 돈을 적게 받으려는 변호사분들도 많으세요.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돈이 적게 받을수록 명예와 편함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돈을 받는 걸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실제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변호사 그 커리어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돈을 원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갖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커리어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높게 되면 더 변호사도 돈을 극한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돈이 거의 없더라도 완전 편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명예나 부수적인 것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소개팅 친구 왔다는 말 남자분 입 닫고 있어서 혼자 분위기 띄워보겠다고 혼자 난리치면서 하면 엄청 웃으시다가 나중에 너무 웃겨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데 얼굴 때문에 여기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한데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또 하지 말고 생각보다 뭐랄까요? 생각보다 외모라는 게 얼굴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솔직히 취향이 좀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소개팅에서 친구 같다는 말 들었으면 너무 또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친구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되게 외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모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타고난 거 20이고 꾸미는 거 80이에요. 생각보다 꾸미는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꾸미는 거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외과적 시술을 통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나는 여자고 나이는 30대 초중에 소개팅에서 이상형을 만났다는데 남자는 30후 어른들 소개로 한 소개팅 그럼 괜찮은 것 같잖아요. 사실 큰 기대가 없었는데 내 이상형이 나와버렸지 뭐야. 이 사람 진짜 잘생겼어. 다들 놀라면서요. 날티난다. 애프터까지 하고 그 이후로 내가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일상톡하다가 우리 언제 또 노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말을 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일상 대화하다가 그분이 일시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는 건가? 여자가 10번 찍는다고 남자가 넘는 경우는 없겠지. 그렇긴 한데, 근데 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이상형이 나와서 그냥 포기. 일상 대화. 근데 솔직히 일십했다고 포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일십했다고 포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마 플러스 알파가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글을 썼으면. 근데 한번 이거 맞아요. 여자가 10번 찍는다고 남자가 넘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마 괜찮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돼요. 실거주용으로 25년 이상 아파트 된 사람이 있어. 네, 많죠. 리모델링하면 괜찮아. 리모델링까지도 안 가고 그냥 살아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꾸준히 고친 아파트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의 대단지 오래된 거는 다 싹 다 내부만 싹 다 가는 거니까 솔직히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거는 외부 껍데기는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부가 그냥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싹 다 갈려 있으면 그냥 새 아파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25년 된 이상 아파트 되면 일단은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막 고장이 많이 나고 솔직히 고치지도 않고 약간 게을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잘 관리된 아파트들은 25년이 아니라 30년 지나도 지금 멀쩡한 아파트가 엄청 많죠. 지금 보니까 50년 지난 아파트들도 내외부 엄청 외부도 페인트질 계속하고 보수하면은 완전 새 아파트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강남 쪽에 몰려 있긴 하죠. 강남 쪽에서도 조금 많이 치운 곳들만 되는데 리모델링은 진짜 대공사인데 리모델링하면 한 2, 3천 드는데 리모델링하면 완전 새 아파트 되고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 없이 이미 올 수리된 아파트 들어가면 되죠. 집 매매 관련 대출이 8억이다. 빡세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분이시네요. 원리금으로 월 500 나감. 아니 장난 아닌데. 원리금으로 월 500? 상투를 잡았거든. 우리 부부 월 실수령이 1000인데 이중 원리금 500 남아고 여기서 원금 220만 원 정도. 280을 이자로 낸다. 아, 그러면 이자 비용이 지금 얼마일까요? 그래도 이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또 힘들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전자 분 또한 집 매매 관련 대출로 헤매고 계시면 쉽지 않은 거죠. 원금은 220만 원 정도, 280을 이자로 낸다고 하신데, 원리금 다 합쳐서 500은 진짜 크네요. 원리금 500은 정말로 크다. 그만큼 이제 대출 금리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긴 하죠. 이자를 좀 낮춰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어요. 이게 뭐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업장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자가 높아지면 그냥 진짜 불로소득이 이거는 그나마 투자라도 했지 진짜 불로소득은 그냥 그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말이네요. 추석 끝나면 부동산에 재폭등한다면 보죠. 팩트는 가장 확실한 부동산 선행 지표인 주택가격 가격 심리지수가 대대적인 추세 전환 신호인 이중 총정형 패턴을 그리며 이미 8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꺾이며 하방으로 추세 전환을 시작했고 전세 난발 폭등을 외치는 영끌 폭등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 거래량 또한 연초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2022년 추석 당시에도 공급 부족론, 전세난, 서울 분패, 강남 불패, 레포토리에서 일부도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역전세난, 집값 폭락 사태가 지연될까 본인의 상식을 믿어라. 이제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면서 그 심리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올 거라고 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지만서요. 오히려 저는 이 주택가격 심리지수를 그냥 심리이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주택 가격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빚을 내서 사기가 애매하다. 그 정도인 것 같고 특히나 현재 지금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각종 세금 이거는 세금이랑 금리뿐만 아니라 세금이 겹쳐있기 때문에 금리랑 세금 둘 다 좀 날려주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요.
현재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이 급락하진 않았거든요. 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버티기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디였죠? 부동산 시장 상황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버티면 이긴다라는 방식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무조건 버틴다. 사실 분들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건데, 대부분 역사적으로 보면 버틴 분들이 이기긴 했어요. 되는 대로. 그러니까 버티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되네. 결국 파원 한번 볼까요? 상견례를 잘 끝내고 결혼식 또한 예약해둔 상태. 문제의 시작은 결혼식에 아시는 목사님을 초대하여 50분 정도 축복 기도를 하고 싶다는 아버님. 목사분이시네. 그리고 여러 종교 가진 하객을 생각해서 종교생을 넣고 싶지 않는 무교 며느리의 입장 차이. 남자친구는 나와의 상의 끝에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넣지 않겠다 말씀드렸지만 예비 며느리네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파혼하지 않으면 호적하겠다는 등 큰 문제를 직면 설득이 어려워 파혼 일사 통보. 그리고 듣지 않아야 될 전해들은 나 또한 감정이 상했고 그렇게 추가해야 하는 거면 할 수 있죠.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고 시부모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힘든 남자친구에게 휴가 힘듦을 좀 주지를 마시지. 무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 또한 무시라 생각했음. 그렇진 않은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나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고 종교가 다른 집안 행사이고 신랑 신부 모두 무교이니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 아멘. 파혼할 정도 아닌 것 같아 하야하며 집 앞 찾아감. 시어머니 날 좋게 보지 않아 가서 죄송하다 구신해달라고 했던 남친구. 예쁘게 인사드릴 수는 있지만 죄송하다 구신 거라는지 모르겠어서 기독교 시부모님에게 맞춰 배려하는 것을 이해하는지보다 2차 파혼당함. 연애하는 동안 기독교가 너무 싫다는 남자친구였고 종교 결혼 추진. 가족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하고 너무 답답해. 무교에도 어른이 얘기하면 따라야지 하던 시부님. 좋은 며느리여주세요. 부모님과 사는 남자 기독교. 근데 생각보다 이분도 사실 종교는 약간의 그런 것 같고 부모님과 사는 남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짜증이 났던 건데, 근데 사실 뭐 나쁜 기도도 아니고 축복 기도 해준다는데 그 생각보다 요즘 이슬람 종교도 기독교인이 결혼식에 초대하면 대우 맞춰줘요. 그러니까 너무 또 제가 볼 때는 무교에 대한 자존심이 이거는 더욱더 셌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쁜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면 어느 정도 뭐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어디선가 있어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결정이 났겠지만 이런 결정은 솔직히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 천천히 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안 돼서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을 써야겠네요. 포르쉐 911 vs 카이엔 쿠페. 의사분이시네요. 리스로 2년마다 교체하면서 탈 예정이에요. 아직 30초 중이라 지금 아니면 911 탈 나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취향은 카이엔님. 형들이랑 못함. 내 마음은 911 40 카이엔 60이긴 함. 그럼 카이엔 사야죠. 애초에 그 스포츠카랑 마음에 드는데 SUV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SUV가 그만큼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SUV 사는 게 맞죠. 카이엔 쿠페. 그리고 뭐 911은 생각보다 나이대가 되게 높아요. 40, 50대들이 대부분 911의 주력 차종이라고 보고, 나이대 어렸을 때 타는 거는 대부분 M이죠. M. BMW M3, M4 이런 거기 때문에 스포츠카랑 비교해서 SUV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SUV를 사야죠. SUV를 하는 게 좋고 카이엔 쿠페를 추천드려야겠네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슷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포르쉐 911이 알게 모르게 할인해 준다는데 그게 뭐 할인 가격이 이미 들어간 건지 추가로 할인해 주는지는 봐야겠지만 카이엔 쿠페도 어느 정도 할인해 준다 들었어요. 사실 폭락질도 다 해봤던 거라 그 사람들 마음 다함. 여기 안 좋은 소식만 찾아서 올리고 멋지게 거시경제 분석해서 올리고 왜 사라고 하냐고 화도 내보고 하지만 결국 더 올라서 포모 Fear of Missing Out 지각비 낸다. 진짜 절실한 매수에 임박한 형들 보임. 카카오 공무원, 삼성 자산운용 등 이 형은 지나간 기획 제발 한 번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 옛날 생각나서 감정이입됨. 절실한 만큼 조치를 찾길 바래. 이 공무원분은 이제 자신은 예전에 급락에 베팅했다가 이제는 집을 사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는데,
안 좋은 소식만 찾아 올린다. 그렇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찾아 올리시는데 생각보다 지나간 기회 제발 한 번만 달라고 기도한다. 지나간 기회라. 지나간 기회는 사실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고점 대비 40% 이상 많이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사실 분들은 두 번째로 다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졌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를 버티면서 집값이 다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 알겠지만 사실 더 빠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고정된다 하면은 어차피 이 고정된 금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 버티기 싸움 이렇게 보여져요. 버티기 싸움. 근데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니까 이제 내려갈 거라고 집값 하락에 배팅하시는 분들도 뭐 애가 탈 수 있겠죠. 중국 경제가 안정되고 공장 활동이 확장세로 돌아선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중국이 뒤늦게 다시 살아나네요. 열심히 작업하는 근로자고 중국 공장 활동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 하네요. 8월 신규 주택 가격 부동산 투자는 18개월 연속 감소. 어쨌든 간에 중국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으로 힘을 들이고 있지만 어쨌든 항생지수는 좀 오르긴 했어요. 중국 경제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5%면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2023년에 역시 돈을 부은 그 효과가 나타날지 봐야겠네요. 중국 경제는 부분적으로 부동산 부분의 정책 완화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동아시아 특 어디 갔어? 동아시아 특 경제 특 부동산 살리면 경제 살아남. 한 번 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경제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국도 아마 중국같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분은 앞으로 핵심 이슈는 재정 정책이 더 지원적이 될지 여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재정 정책 기조의 변화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 다들 내년 한국도 내년 총선 중국도 내년 다들 내년을 말하시니까 아마 올해 늦게 내년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점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광명 신축 17평 화정 구축 24평 지금 전세로 정답부터 말하면은 비슷비슷하니까 신축에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4.5억대로 광명은 지은 지 3년 된 아파트 소형 평수 17평 방도 복도식이랑 화정의 구축 24평 화정역 또는 버스 한정거적 대곡역 출구는 여의도나 광화문으로 주로 하고 있음. 광명에 같은 단지 20평인데 3평채로 2억이나 비싸서 그렇다고 17평 4.5억도 절대 싼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신축이니까요. 실거주지만 4년 후 갈아타기 할 때 조금이라도 시세 차익은 보면 좋겠는데 부동산 잘하는 형들 조금 부탁해. 무리해서 산다평 댓글 구고 추천해줘도 땡큐고. 화정역 광명 신축 17평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4, 5년 뒤에 사고 팔 때 신축이냐 아니냐로 유동성이 좀 차이가 나서 광명 신축하겠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서울 쪽이 좋긴 한데 광명이랑 화정이랑 붙으면 전 광명을 선택하고 대부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화정 여의도 광화문 출퇴근하면 광명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BBQ 치킨에서 그 올리브 오일 반반 섞는다고 했는데 유럽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확에 타격을 입으면서 현재 올리브오일 공급이 거의 바닥났고 올리브유는 계속해서 2020년대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긴 해요. 특히 스페인은 전 세계 올리브오일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데 산불과 폭염으로 유럽에서 올리브 수확에 피해를 입어 올리브오일이 부족해졌고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남미에서 올리브오일을 수입하고 있다네요. 올리브오일을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진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산불, 가뭄으로 인한 올리브 나무 수확량이 감소하여 올리브오일이 거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네요. 안 그래도 가격도 올랐는데 가격이 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죠. 전 세계 올리브 오일 공급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스페인의 경우 제조업체가 보유한 올리브 오일 재고량은 약 11만 5천 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월 평균 약 6만 톤의 제어 감소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고갈 속도가 지속될 경우 시장 관계자들은 전통적으로 10월경 스페인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올리브오일 공급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용유 분석가인 카일 홀랜드는 말하고 있네요. 필수품. 유럽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의 기본 수요 깔고 가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올리브오일 좋아하시는 분들 고급유로 소문났으니까 깔고 가죠. 또 미국 사람들은 더 깔고 가죠. 결국에는 가격이 지금 2020년 이후로 300% 이미 상승했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일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최근에 한국에서는 BBQ가 이제 100% 올리브유가 아니라 50% 정도로 함량을 조정한다는 그걸로 유명해졌었죠. 뭐 그럼 좋은 거죠.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가격이 더 폭등하면은 올리브유를 조금 더 배합을 좀 더 조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30대 연애 소개팅 후 만남 지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투표. 님들 어떤? 남 결격 사이 없으면 만나본다. 호감 설렘이 있어야 만난다. 결격 사이 없으면 만나본다. 호감 설렘이 있어야 만난다. 아, 결격 사이 없으면 만나본다가 조금 흔하긴 하죠. 아, 이렇게 투표하는 거군요. 저는 결격 사이 없으면 만나본다. 투표 결과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누르라고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것만으로도 호감 사유긴 해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그 배제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 없으면 좋다. 솔직히 말해서 뭐 30대 연애에서 갑자기 20대 연예인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격 사유 없으면 쭉 만나는 게 솔직히 보기 좋죠. 서로 보기 좋고, 또 그런 점이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면도 있고, 어지간하면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딱 선 긋듯이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좋지가 않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선 긋듯이 하면 오히려 조금 어색해지고, 그리고 또 어린애 같냐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R로 코카콜라 제로 슈가 무료병 받기. 영국 전역에서 디지털 OH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 이게 마케팅이 최근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광고가 뜰 때 싹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어텐션,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QR코드를 스캔해서 AR 경험 블로우 일으킬 수 있고, 그 QR코드는 일정 시간에만 나타나는 거죠. 코카콜라는 테스코 그룹과 제휴하여 현재 영국 주요 도시에서 증강령 실체험을 통해 코카콜라 제로 슈가 한 병을 맛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테이크 어 테이스트 디지털 5개 광고 캠페인에서는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및 기타 영국 도시의 3D 아나포빅 크리에이티브를 OH 스크린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디지털 음료병을 집어들 수 있는 AR 경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거를 이제 사진 스크린샷 찍어가면은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테스코 매장에서. 제로 칼로리에 대한 홍보인데, 생각보다 요즘 이러한 홍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성수동 가면 최근에 삼성 성수동에 이런 팝업 스토어 마케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않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성수동뿐만 아니라 저기 뭐 여의도 IFC 지하 같은 데서 가끔씩 팝업 스토어 마케팅이 열리면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라보고, 코카콜라 같은 이런 마케팅이 점점 더 확산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재미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성수동 가면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뭐 명품 매장 까르띠에 최근에 시계가 한 것 같고, 한국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뭐 카페를 옆에 섭외해서 카페에 뭐 그걸 쿠폰을 많이 주죠. 아파트 아니면 결혼이 안 되나요? 당연히 아파트 없어도 되죠. 한국 여성들 아니 당연히. 그리고 생각보다 지원이 잘 돼 있어서 아파트 그 지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신혼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가 굳이 사지 않는 이상 아파트 하기 싫어도 어느 정도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신혼 아파트로 타워 팰리스 같은 걸 주진 않죠. 그건 당연하지만 공짜로 타워 팰리스 같은 걸 주지 않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신혼 지원 다 해줘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 때문에 솔직히 결혼한다는 건 약간 결혼을 뭐 미룬다거나 결혼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제가 볼 땐 변명인 것 같고, 근데 그런 변명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거의 없는데 뭐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옮겨도 되는 건데, 무슨 뭐 다 준비되고 나서 인생이 다 준비되고 나서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빠른 시간에 결정하는 것을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신혼 그거 되게 많아요. X3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근데 있는 것 같아요. X3가 근데 약간 조금 멋지게 생기긴 했어요. 또
여성분들이 SUV 타는 남자를 선호하는 건 있더라고요. 선호함. 왜냐하면 적당한 크기, 적당한 공간감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실제로 도움 많이 되긴 해요. X3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 사람들은 뭐 부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근데 이게 뭐 차종뿐만 아니라 당연히 좋은 차, 좋은 집 하면은 사람들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차량의 완성 얼굴 이건 아닌 것 같고 좋은 도움됩니다. 가성비 CLA 만월. 생각보다 얼굴보다 약간 주변 것들이 중요하긴 해요. 얼굴도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최근에 외모를 되게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타는 차도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에서 외모라 볼 수 있죠. 공대녀 만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여자인 동성 친구는 한 3-5명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싹 다 남자들인데 공대 나온 여자라 최대한 이해해보려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근데 약간 걱정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본 적은 있는데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남녀 성비가 막 1대 9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남자들이 너무 많긴 해요. 옆에서. 그리고 솔직히 관심이 있으니까 우르르 따라다니는 건데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우르르 따라다니면 보기에 좀 이상하긴 해요. 보기에. 그러니까 뭔가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공대녀라고 이제 칭하긴 하죠. 물론 당연히 괜찮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또 적극적이었으면 안에서 그냥 커플로 끝났을 텐데 뭔가 이제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공대 여성분들이 밖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볼 때는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싹 다 나 남자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어요.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랑 좀 몰려다녔던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더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네. 화석연료 근로자가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기술이 아니라 위치. 일자리는 근로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석탄, 석유, 가스 근로자는 녹색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딱 봐도 좀 막막하긴 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그래도 뭐 약간 직장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광구 뭐 그리고 석유 시추 영화에도 많이 출연하는데 여기는 진짜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된다 하면은 저라도 여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건 뭐 진짜 막막한데 물론 차 타고 돌아다니겠지만요. 미국이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천 명의 석탄, 석유, 가스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청정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환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전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주요 장벽이 바로 위치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직주 근접은 중요하죠. 14년간의 화석연료 고용 및 기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많은 화석연료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친환경 일자리로 이전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직업을 바꿀 때 멀리 이전하지는 않았던 거죠. 일자리는 근로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그린 일자리랑 여기 사는 곳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린 일자리가 대부분 산 꼭대기 같은 데 있기 때문에 힘들죠. 10년 동안 화석연료 채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약 2%만이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원활한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뭐 돈 주면 되는 거겠지만요. 생각보다 그 연료 기술은 비슷하다고 해요. 이거나 어차피 터빈 기술에다가 겉에 날개만 달면 완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화석연료 기술이랑 그린 에너지랑 기술은 비슷한데 이제 위치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긴 하죠. 바람 불 때만 돌릴 수 있다든지. 정책 유언자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인센티브죠. 정책 지원금 이건 뭐 쉽고 하지만 역시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화석연료 근로자분들의 그냥 감정적인 면도 있죠. 화석연료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화석연료가 그런 게 있죠. 화석연료 하면은 약간 안전성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정유회사 하면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그 이미지 때문에라도 화석연료 근로자들이 일부러 녹색 연료로 잘 안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린 연료도 안정성이 있겠지만 그린 에너지보다는 예전에 정유회사에 다닌다라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쉽게 안 바뀌고, 그리고 생각보다 직업의 이미지가 사람들 직업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또 막 오토바이 타는 약간 마초적인 남자들이 많다고 들었잖아요. 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도이체방크는 아시죠? 독일 투자은행이기도 한 도이체방크. 과거 34번의 미국 경기 침체를 연구하여 주요 경고 신호를 파악한 결과 현재 4번의 경기 침체 모두 적신호에 깜빡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선은 도이치방크가 그렇게 또 완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볼 듯이 계산할 수 없는 변동성, 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의 예측도 틀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아시죠? SG 전략가인 알버트 에즈워즈는 최근 메모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학자들은 실제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그 예측이 빗나간다는 것은 대개 경기 침체가 도래할 시점에 대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이체방크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자율, 인플레이션, 역수익률 곡선, 유가 충격 이렇게 4개를 들었네요. 이자율, 인플레이션, 어디 갔죠? 이자율 1번, 인플레이션 2번, 역수익률 곡선 3번, 4번 유가 충격. 한국에서는 금리랑 유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한국에서 인플레이션 이제 그 밥값으로 잘 체감되는 것 같고요. 역수익률 곡선은 이제 채권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돈이 채권 시장으로 좀 몰렸다는 거죠. 지금 뭐 23년 만에 미국 국채가 지금 가장 갭이 줄어들었습니다. S&P 500과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자산이 돈을 많이 주면 굳이 위험자산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갑자기 월급 700만 원씩 주면은 이제 아무도 사기업에 다니려 하지 않았겠죠. 그와 똑같이 어쨌든 경기 침체를, 사실 도이체방크 같은 분들은 경기의 속도가 예전만큼 안 나온다는 것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라는 게 안전자산을 약간 게으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 머니, 레이지 머니이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도이체방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 공화당이 자금 지원 법안을 거부하면서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임박했는데, 결국에는 정부 지원을 끊으면은 당분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거죠. 강제 휴가. 금요일 미국 하원이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부가 제안한 법안을 거부하면서 일요일부터 연방기관이 부분적으로 폐쇄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사실상 셧다운이 있었고 2018년에 이미 겪어봤죠. 미국이 35일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하원은 232대 198의 표결로 정부 자금 지원을 30일 연장하고 셧다운을 방지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장악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화당의 우선순위인 지출삭감 및 이민 제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출삭감 및 이민 제한. 그러니까 공화당 분들이 이제 상원의 검토를 받아야지 통과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하원이랑 상원으로 나눠져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정부 그 돈 받아가고 싶으면 공화당 지출 삭감이랑 이민 제한해 하니까 당연히 부결시켜 버린 거죠. 이번 패배로 상원을 221대 210으로 장악한 공화당은 일요일 12시 국립공원 폐쇄, 그리고 일단 진짜 필수적인 의료, 우편, 그리고 사회통신망을 제외한 군인 이런 걸 제외한 과학연구비가 일시적으로 다 중단되는 거죠. 검토도. 이분이 이제 요즘에 하원 의장이라서 인기라기보다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요즘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미국 정치가 되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정치가 경란기예요. 경란기에 휘말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 문제로 비화된 거죠. 그리고 공화당이 내년 2024년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봐야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이 군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대 월급은 밀리지 않는데 이제 군대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들의 서류 검토가 이제 미뤄지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 가지고 한번 해보지만 우선은 지금 민심의 편이, 근데 미국은 또 공무원분들을 또 공무원분들을 그렇게 또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는다. 또 그 특이해요. 미국 분들이, 한국은 공무원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데 미국 분들은 공무원은 별로 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공무원은 또 욕하지 않아요. 또 희한한데 2024년 바이든의 유력한 대선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대선 행보를 과감하게 이어가고 대통령처럼 행동하겠다 이거죠. 지금 어쨌든 간 이 셧다운이 자금 지원 법안 애매하긴 해. 근데 미국이 돈은 지금 되게 많아요. 돈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미국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요. 왜냐하면 경제가 고금리인데도 성장해버리는 바람에 세수가 엄청 풍족하게 거쳐가지고 세금 많은데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거라서 봐야지 알겠지만 우선은 아마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셧다운을 통해서 민주당 측과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준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에는 이 위기를 못 벗어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지지율 하락, 어쩔 수 없는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제 시민 불편 초래, 더 지지율 조금 더 하락하겠죠. 결국에는 돈을 연방정부에 안 준다고 하면 공무원분들 근데 그때 2018년 보니까 돈 나중에 다 주고 한 달간 휴가 갔다가 돈 받으러 가는 건데 이제 돈이 좀 나중에 늦게 나오는 거죠. 미국 서비스 부문이 한계 성장에 다다랐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용 및 공장 활동 감소가 전망되네요.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버티다가 고금리 지속이라는 이슈에 맞물려서 하강을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제10지구의 서비스업은 9월에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정보는 금요일에 콜린 켈러허의 기사에서 발표됐는데 매출 고용 재고를 포함하는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고용지수와 완화된 자원지출 지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고용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월간 제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의 역학관계에도 미국 중부 지역의 공정활동도 그에 상응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공장, 제조업의 그 가동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당연하죠.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죠. 제조업도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침체기를 겪고 있고 이 설문조사는 미국의 중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부문의 역학관계에 따른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데 어쨌든 간 지금 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하락하면서 이거를 내년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가 되고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측되네요. 이미 9월달 기준으로 그 미국 경제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한계점에 다다르면 한국도 한계점에 다다랐겠죠. 누가 오래 버티나.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글로벌 존보 싸움이라고. 경제전 버티는 자가 이긴다.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기지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주택 판매 걸림돌이 될 거라고 리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폴춘지에서 이제 미국 금리,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봤는데 7.32% 되게 높긴 해요.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대신 미국은 금리가 좀 높긴 한데 규제가 없어요. 세금도 다 혜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집값이 그 대출이 되고 5% 정도 보증금을 내긴 하는데 안 내도 됐었는데 최근에 좀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또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목요일에 7.31%로 거의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모기지 금리는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자율은 6.7%였습니다. 하지만 7% 이상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평균 7.19%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쭉쭉쭉 내려가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모기지
높아지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많은 가구가 이사 계획을 미루게 되면서 주택 판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덧붙입니다. 시장 모기지 금리와 주택 소유자가 기존 모기지 금리의 격차가 커질수록 주택 소유자는 제자리에 갇혀 있다고 느끼고 그대로 머물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을 새로 사지 않는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7%대를 기록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집을 잘 늦게 사니까요. 안 사거나. 굉장히 미국 경제로 타격을 주고 있고 이미 빌리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저금리를 오랫동안 고정금리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신규 구매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신규 구매자가 지금 미국 집 부동산 시장이 약간 다른데 미국 부동산 시장은 신규 구매자들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구매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새로 짓는 그 어떻게 보면 타운하우스들이 조금 하락세에 있고 공급을 근데 유연하게 줄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미국 집값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네요. 일단은 포춘지 같은 경우 주택 판매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게 미국은 어쨌든 구매 판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크게 또 걱정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 지어지는 집에 대한 구매 판매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제 새로 지어지는 집들 혹은 신규 구매자들의 판매에는 약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네.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혼 얘기해 본 사람 많죠? 도파민 뿜뿜일 때 우리 N년 만나서 결혼하자라는 말 자연스러운 거 둘 다 결혼 생각 있고 만나지 않는데 그거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죠.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해서 막 3, 40년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렇게 또 무슨 지금처럼 3, 4년 지켜보고 이런 게 오히려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금 뭐 3, 4개월이 흔했고 또 근데 물론 3, 4개월이 지금 너무 짧다고 하면 지금 또 근데 5개월 막 1년 내에 결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뭐 오래 만나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주변을 봐도 약간 그냥 결혼을 미루려는 사람들이 약간 변명처럼 하는 말 아닌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게 더 낫죠.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뭐 전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쨌든 결혼이 사회적인 그 제도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 좋죠. 상가 수익률 몇 퍼 이상 사는 게 좋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 이상입니다. 3.5% 4% 나와도 굿. 댓글에도 보여줬죠. 3.5% 4%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3% 이상이면은 솔직히 그 매물이 잘 돌지도 않아요. 부동산 아는 사람들끼리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이 이분은 이제 수익률이 아니라 공실률로 고하는데 다 떼고 나서 3% 남는 것도 거의 없고 이제 뭐 세금 같은 거 다 떼면요 100억짜리 상가면은 그래도 한 3% 나오면 진짜 좀 운영이 안정화된 상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입주하신 분들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죠. 다 빼고 7%면 굿, 5%는 별로고 다 안 떼고 나서 그냥 순수 임대료만 한 7%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떼면은 그때부터 날아가겠죠. 그러나 3% 남는데 3%, 4%도 거의 안 나오고요. 서울 지역 근방을 하자면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막 엄청 거기 상주하고 그러면 좀 낮아지게 하겠죠. 그래도 거의 다 평준화이기 때문에 다 떼고 3%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 안 떼고 3%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공실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최근에 실시간 환율 유가가 다 올라가면서 매우 그거 하고 있는데 매우 뭐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 1356, 유가 93달러. 좀 힘들다기보다는 좀 황당하긴 하죠. 11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근데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왜냐면 인상한다면 내년 초에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11월에 인상하면 오히려 좋은 거고 왜냐면 내년 초에 떨군다는 얘기니까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하이어에 놓은 거 현재 미연준의 전략인 하이어 앤 롱거 그리고 높고 길게 이게 가장 지금 치명적이지 올리는 건 생각보다 크게 타격을 줄 것 같지 않고요. 주담대 금리 상단 9%까지 올라간다. 그렇긴 하죠. 지금 미국은 7.13% 정도 되거든요. 주담대 금리가 9%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무리일긴 한데 어쨌든 간 11월에 올린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 다시 한번 11월에 올린다면 오히려 내년 초에 내린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왜냐면 경제가 활발해야지 올린다는 건데,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개인 소득도 약간 작년 대비 9월 달에 좀 줄어들었다 하니까 그대로 동결할 것 같은데, 동결이 근데 오래 가면 좀 난감해지고요. 상당 9%까지는 사실 열려 있긴 해요. 지금 미국 주담대금 7.13%라고 하니까 7.13%. 아, 이거는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버텨야죠. 한국도 국가 전체가 버텨야 되는 고금리 지속 상황에 좀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